네, 외국인의 눈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 김주영 대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추석도 지나고 한 4일 정도 근무하고 뭐 바로 또 한글 날이 있어서 3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11월 중순이 되는 듯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되고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뭐 외국인들 지난주에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했습니다. 전체 뭐 일주일간은 1.1조 원을 매수를 했고 금요일 날 하루만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중 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몰렸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결국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난 14일 날 저희가 이제 물적 분할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반대와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꾸준히 지금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LG화학 수급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뭐 14일 이후로 지금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35%에서 38%대까지 거의 한 3%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주가도 60만 원대 초반에서 거의 70만 원 근방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학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G화학은 아주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네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이든 실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차피 종목은 주가는 올라갈 수뿐이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살짝 코멘트를 했는데 그 위안화는 이제 6.6 위안대, 그다음에 원화는 1,140원대 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자국의 커런시, 다시 말해서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의 이런 그 환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어오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뭐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페드에서 결국은 앞으로 2% 이상의 인플레이션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한 순간 달러 약세는 어찌 보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 외의 자산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 때문에 TSMC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많이들 보였었다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몇 군데다 얘기를 좀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의 삼성전자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2월 달에 결국 이제는 그 12월 만기 때까지 선물보다는 현물을 들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택하는 것이 외국의 패시브 펀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선물 매도와 현물 매수라고 하는 어떤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은 반도체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 그 다른 그 빅텍 큰 기술주랑 비교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의 그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사실은 좀 미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미진한 상황일 때 주워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이번 달에 아시아 증시에서 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래가 앞으로 있을 거라면서요. 그게 어떤 겁니까? 뭐 시작에서는 많이 알려졌는데 네. 우선 앵커님 그 최근에 가장 큰 IPO라고 했던 사우디 아람코의 그 시가총액과 그때 당시에 IPO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때 뭐 한 1조 한 2조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조 가까이 됐었고 얼마나 그때 했는지 IPO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때. 맞습니다. 예,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었죠. 그 순간에는. 예. 그때 당시에 IPO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는 1.7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7조 달러였었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약 한 2% 정도만 매도를 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금을 모은 거는 네. 29 빌리언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네. 요번에 그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의 상장입니다. 엔트 파이낸셜. 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엔트 파이낸셜이? 엔트 파이낸셜은 알리바바의 개미 금융입니까? 직역하면 개미 금융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알리바바의 자회사이고요.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페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하. 중국 내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이 컨슈머 파이낸스 네네. 쪽 일들도 하고 있지만 네네. 그 모바일 폰으로 하는 많은 거래들의 거의 한 50% 이상을 알리페이가 담당을 하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알리페이네요. 지금 상장하는 것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하는 것이 홍콩과 상해 두 군데에서의 듀얼 리스팅을 진행을 하고 동시 있습니다. 상장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이번에 IPO를 통해서 벌어들이려고 하는 또는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 자금이 35 빌리언 정도, 대략 한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40조 원을 IPO 하겠다. 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네. 가장 큰 IPO 금액이 될 겁니다. 아하.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러면은 이 그 알리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핀테크 관련된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독보적이죠. 뭐 100%가 가까울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예, 독보적인 네. 물론 위챗이 텐센트 위챗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한 50대 50 정도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우리나라의 핀테크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핀테크의 상장 회사가 생기게 되니까 비교 대상의 회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회사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앤토니 킴 우리 그 대표님 같은 분을 우리 방송에 초대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듣고 싶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상장이 제일 컸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몇 배 더 되는 엔트그룹이 이제 35조 아니죠 40조 정도를 IPO를 한다. 네. 예.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알리페이다. 그렇죠. 알리페이는 우리가 알죠. 네. 우리나라 택시에서도 알리페이 받는 택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알리페이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핀테크와 비교할 만한 대상이 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비교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감도 잡기가 이제 쉬워지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핀테크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종목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도 초창기인 상황인데 재미있는 것은 스탠다드 차터드의 빌 윈터스 회장이 실은 지난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핀테크 기업들을 쭉 만나고 출국을 했습니다. 빌 윈터스가
사실은 총회장 아니에요? 그렇죠?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러면 격리했나요? 네, 14일 격리하고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봤었고요. 14일 격리까지 해서 왔다라는 것은 뭔가 뭐 대단한 결심을 좀 하고 오신 거네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사업에 대한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네. 앞으로 그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한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핀테크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스탠다드 차터드가 글로벌리 어떤 핀테크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갔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만났던 뭐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뭐 토스 네네. 등등 우리가 잘 아는 이 핀테크 기업들을 다 만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3의 인터넷 은행을 같이 만드는데 스탠다드 차터드가 같이 참여를 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발표를 하고 갔거든요. 결국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네네.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핀테크 그 사업의 핵심 회사들입니다. 네네. 카카오는 당연히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사업과 카카오뱅크를 들고 있고요. 네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한 6개월, 7개월을 돌아가 보면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지인들과 만나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할 때 네. 사실은 네이버는 핀테크 기업이다. 네. 예,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실은 그 핀테크 관련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고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네. 결국에 가서는 핀테크로 진출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네. 그게 결국은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가 33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내년 초에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카카오뱅크가 하반기에 상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카카오에 대한 회사들은 계속 네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도 네네. 그 이러한 결제 시스템들과 핀테크 관련된 12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어이구. 발간을 했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네. 네. 그러면 오늘 그럼 이런 핀테크 관련된 토픽을 하나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네, 한 종목 가져오셨다는데 사실은 뭐 많이 올라갔거나 그러면 또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약간 소외됐고 네. 앞으로 좀 포텐셜, 잠재력이 좀 큰 이런 종목을 하나 소개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소개할 종목은 아톤이고요. 아톤. 네. 네. 시가총액은 대략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회사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네네. 그 KB 스타뱅킹하고 NH 네네. 스마트뱅킹 등을 만든 네네.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한다면 패스입니다. 혹시 그 SK텔레콤을 사용을 하시나요, 핸드폰을? 저는 우리나라 텔레콤 회사를 사용합니다. 네. 네. 텔레콤 회사를 사용을 하시면 네네. 보통 그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 원래는 공인인증서 승인을 받았어야 네네네.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공인인증서를 저는 패스를 하는데요. 네. 패스를 하는- 그 패스를 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고 운용하는 회사가 아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사용할 텐데? 지금 1,3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고요. 1,30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아톤이?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베이스가 굉장히 크면 앞으로의 그 안정적인 성장도 좀 담보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패스의 사용 용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패스를 통해서 공인 인증을 대신해서 네. 신용 평가라던가 또는 그 거래를 시키도록 하는 은행들과의 이 서비스 접점을 만드는 것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과 이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5개의 증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개의 대형 은행들, 5개의 네. 증권사들, 그다음에 1,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그럼 밸류에이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얼마나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네. 내년 그러면
그 PER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톤이? 지금 내년 PE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수치고요. 16배면은 핀테크 회사로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또 고객이 1,300명이나 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유심히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비교를 한번 드리면 네. 페이팔이 지금 PER 기준으로 42배, 43배가 거래되고 페이팔이 있고요. 42배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엔트그룹도 상장하는 게 38배에서 42배 정도 선에서 상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틀뱅크는 비슷한 회사일 것 같은데 세틀뱅크는 좀 틀린가요? 세틀뱅크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네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네. 아니고 패스 같은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네네. 천천히 하세요. 네네. 현금 결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 세 가지 메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가상계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희가 잘 알죠. 가상계좌 네, 서비스. 거래를 했을 때 네네. 실질적으로 제 고객 그 계좌번호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받을 때 편하게 받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만드는데 그 가상계좌의 67.5%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97%를 했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세틀뱅크도 좋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김주영 대표가 소개하신 아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제가 한 3, 4일 동안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네. 아니면 KG 이니시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모멘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우리 그 앤토니 킴이 말씀하시는 것은 엔투그룹의 상장. 네. 에 온다. 그 상장 규모는 한 40조 정도를 구주와 신주를 갖다가 섞어서 팔 것이다. 네. 뭐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핀테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좀 공부할 만한 주제를 가져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